보통 이제 우회전을 하다 보면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우회전을 할 때 이제 네. 직진하는 방향에서 횡단보도를 한번 만나고 네. 우회전을 한 후에 또 한번 이제 횡단보도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직진하는 방향에서 만나는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정지선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정지선에서 반드시 서야 되는데 일시정지 안 하고 네. 그냥 직진을 하고요. 법규 위반이죠. 그렇죠. 네. 법규 위반이고 우회전을 한 다음에도 또 네. 횡단보도를 만났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내 차가 비록 그 횡단보도 보행자의 어떤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네. 일시정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운행을 하거나 네. 아니면 뭐 그냥 사람만 피해서 운행을 한다. 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고요. 사람들이 이걸 위반하는데 이제 법규 위반이 분명한데도 잘 모르고 있는 이유는 네. 경찰들이 이거를 일일이 단속을 하기가 보통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그런 걸 문제 삼는데 네. 이게 매번 단속을 하는 게 인력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뭐 그렇게 운행을 해도 네. 뭐 단속이 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이게 뭐 법규 위반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운전자들이 인식하게 된 거라고. 네. 이렇게 보시는 아무래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보행자가 있으면은 당연히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내 눈에 보이는 보행자만 생각하고 네. 그냥 이렇게 피해서 지나간다라고 하다가 그냥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생기나? 자, 이게 달라진 부분 중에 제일 큰 건 이제 법 개정하고 보험 약관 개정이 있는데요. 네. 뭐 법 개정부터 짚어드리면 기존에는 이제 우회전을 할 때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이제 우회전을 하고 만날 때 저 앞에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데 일시정지를 하는 상황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이렇게만 규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개정된 법에서는 이제 대기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대기를 하고 있을 때에도 네.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 상황을 추가를 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있다라고 네. 하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법규 위반으로 단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횡단보도 주변에 사실 저 사람이 건너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네. 다른 곳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건지 알기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횡단보도 근처에 있다 했을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된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도 그렇고 네. 그 대부분의 횡단보도에는 저렇게 횡단보도를 만나기 앞에 어. 정지선이 저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정지선을 만났다. 이때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는지 아닌지 상관없이 무조건 네. 일시정지를 해야 돼요. 대기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대기자와 관계없이 대기자가 있더라도 원래 정지선을 만나게 되면 일시정지를 하는 게 의무화돼 있습니다. 무조건 서라. 네, 맞습니다. 일단은 범칙금으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고요. 네.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이제 12대 중대과실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네.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 보험약관 개정을 발표를 했었는데 기존에는 이제 교통법규를 위반을 했을 때 그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여러 가지 경우를 정해놨었는데 네. 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단속이 됐을 때는 할증을 붙이는 대상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제 개정된 보험약관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법규 위반으로 단속이 됐을 때 네. 그때는 2, 3회 이상 또는 4회 이상 됐을 때 5%에서 10% 정도 보험료 할증이 붙도록 그렇게 약관이 개정됐죠. 그렇군요. 사실 뭐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했고 좌우를 살펴봤는데 보행자가 없었다. 그 상태에서 지나갔다고 하면 사실 운전자한테 책임을 묻기는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뛰어든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느냐에 따라서 뭐 운전자 과실이 조금 잡힐 수는 있겠지만 그런 법규를 다 지키고 운행을 했다고 하면 네. 그러면 운전자 과실은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돼요. 지금 이제 법안 개정이 공포가 됐고요. 7월 12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 12일부터. 예, 네. 보험 약관은 지금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은 이제 횡단보도 우회전 그 위반 차량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네. 이제 얘기는 돼 있고요. 뭐 언제부터 시작할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일단 법 개정이 되면 네. 그 법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초반에는 단속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 뭐 뉴스상으로 뭐 이제 우회전하다가 뭐 이제 일시정지 안 하면 무조건 네. 무조건 뭐 처벌받는다 뭐 이런 이제 뉴스들이 좀 돌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시정지를 해야 될 상황에서 일시정지를 정확히 하고 네. 그리고 정차한 후에 출발하는 거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됐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뒤에서 빵빵거린다고 해가지고 저 정지선을 넘어서면 법규 위반이 되는 거예요. 정지선 위반. 네, 정지선 위반도 되고 신호 위반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뒤에서 빵빵거린다고 해서 저 사람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위반을 해버리면 그 책임은 다 내가 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빵빵거리는데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게 그런 차량들은 나한테 법규 위반을 강요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뭐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면은 이제 우회전을 하기 전에 만나는 이제 직진 차로에서 만나는 이제 정지선이 있는데 네. 그 정지선에서 전방에 이제 신호등, 이제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사실은 운행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잘 모르시고 그냥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으로도 이제 문제가 되고 예.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거. 그걸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럴까요? 그것도 참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네. 저렇게 이제 우회전을 하다 보면 이제 자기 차선에 이제 신호에 따라서 이제 직진을 하는 차량이나 아니면 반대편에서 이렇게 좌회전을 해서 오는 차량 네. 이런 차량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항상 신호 없이 우회전하는 차량은 신호에 따라서 운행하는 차량에 양보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먼저 이렇게 이쪽 차로에 진입했다고 해서 그냥 막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훨씬 큽니다. 나는 신호에 따라서 운전한 차량이기 때문에 우회전을 그냥 그 차량들을 안 보고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면서 우회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치료